우리 강토의 식품을 알아야 하지요. 내 사랑 나물. 나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 엮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과 산으로 나가면요, 봄에는 많은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풀들이 모두 우리는 내 사랑 나물. 진짜 사랑할 만한 나무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재미있는 돌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때 돌아, 너 할 일 없이 그러고 있지 말고 뒷산에 가서 나물 캐오자. 비가 와서 축축해 싫단 말이야. 너도 가봐야 해. 나물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나물은 잘 씹히지 않아 씹는 횟수를 증가시키고 천연 이솔질 역할로 치아를 건강하게 해준단다. 침속의 성분이 혈관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나물에는 무기질뿐 아니라 수분 함량이 좋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걸릴 염려가 없어요. 할머니는 내 맘은 상관도 않고 싫다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시고 풀밭에서 장난이나 해야지. 이것 봐라. 이것이 쑥이고 이건 냉이 이건 달래. 잘 봐라.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할머니는 나물이 뭐가 맛있다고. 난 놀 거야. 이렇게 뛰어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히히. 날 잡아봐요. 돌아, 조심해. 넘어질라. 아! 으... 으아! 뱀이다! 할머니. 에구, 내 새끼 놀랬지? 나물을 많이 뜯었으니 오늘 저녁 반찬은 넉넉하겠구나. 난 맛없는 나물은 싫은데. 아빠, 다녔습니다. 우리 돌이 할머니 말씀 잘 들었지?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놀래긴 아범은 이웃집에 갔어요. 도리는 놀랬는지 조금 전에 잠들었어요. 돌아, 밥 먹어라. 맛있는 저녁 식사해야 하는데. 아니, 이 반찬도 나물, 저 반찬도 나물. 다른 반찬 뭐 없나? 찌개? 아! 저것은 뱀찌개? 뱀을 어떻게 먹어? 왜? 어쩌나 우리 집 가훈이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데 저걸 안 먹으면 아빠께 혼날 테고 먹긴 오백이고 안 먹자니 죽음이고. 아 그래, 나물을 열심히 먹으면 뱀을 먹으란 말씀을 안 하실 거야. 헤헤. 할머니, 내가 뜯어서 그런지 나물 반찬이 맛있네요. 난 나물만 먹을래요. 그러렴 웬일이야. 근데 도리가 나물을 좋아했었나요? 먹어보니 진짜로 맛있네. 요건 냉이, 요건 달래. 각각 맛이 다르잖아. 잘 먹습니다. 오늘 찌개는 맛있네. 소고기가 들어가서 그렇지요. 어멈 솜씨가 좋아 그렇지. 아이 어머님은 아, 쇠고기찌개라니. 뱀찌개도 아니고. 그날 이후 나는 나물을 즐겨 먹고 있다. 그때 일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웃으며 가족들과 이야기한다. 할머니 말씀대로 나물은 맛도 있고 덕분에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다. 여러분, 나물의 효능 한 번 더. 비타민C가 많아 건강에 좋고 젊음을 유지해 줍니다. 잘 씹히지 않아 많이 씹으니 천연 이슬줄 역할을 하고 노화 예방에도 좋고요. 침속의 성분이 혈관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나물에는 무기질뿐 아니라 수분 함량이 좋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걸릴 염려가 없어요. 내 사랑 나물. 예쁜 꽃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립니다. 꽃의 아름다움 함께 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나물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봄에만 나물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요. 봄에는 물론 아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싹이 트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봄뿐만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에도 많은 나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봄에는 냉이나 취나 달래나 또 여러 가지 나물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나물들은 결국 입맛을 돋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 10년 전에 현대백화점 6층 하늘정원에서 있었던 전시입니다. 나물에 대한 전시, 거기에 대한 사진을 몇 개 뽑아왔습니다. 이른 봄에 새싹도 있지만 기타 산과 들에 나가면 참 많은 나물들이 존재해요. 그런 나물들을 가지고 이런 만든 그런 음식들을 다 나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물을 보는 방법,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싹들에 대한 얘기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여름에도 많은 나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봄에 아주 막 피어나는 아주 가녀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주 풍성한 그런 나물들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아래 모든 것이 아우성치는 뜨거운 여름인데 이때 나물은 이러한 싱그러운 그런 어떤 힘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나물로서 항상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름나물에는 애호박, 눈썹나물, 애호박을 눈썹처럼 해서 나물로 볶은 거고요. 열무가 한참 많이 나오니까 열무나물, 기타, 쑥갓나물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다 씻어서 깨끗이 정리해서 데치거나 아니면 그냥 생으로도 만든 그런 나물. 그래서 숙채는 익힌 거고 생채는 익히지 않은 것들, 참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름에도 많은 나물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한참 5월, 6월 요때 되면 이제 보리도 항상 있게 되고 또 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계절에 따른 무슨 음식이 나오고 계절에 따른 무슨 생산물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역시 마찬가지죠. 여름 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해서 전시한 겁니다. 한번 전시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다음 시간 되면 한번 나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산과 들에 나가서 나물을 먹으면 참 좋겠죠. 여름이 되면 이렇게 호박잎이나 여러 가지 상추나 쑥갓 이런 것들로 쌈을 싸서 먹을 수가 있고 그 쌈을 요렇게 그러니까 쌈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도시락에도 좋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있겠습니다. 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도 나물이 있어요. 가을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익혀 생산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만들면 되겠습니다. 가을에 많이 나오는 무 갖고 무나물을 만들죠. 봄의 무와 그러니까 겨울을 지난 봄의 무와 가을의 무는 아주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을에 만든 무나물이 또 무르는 무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직접 만들어 봐야 됩니다. 고추잎은 이제 고추가 다 달렸고 남은 이파리를 띄어서 이제 그 나물을 만들죠. 기타 여러 가을에 나오는 많은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나물들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나물도 겨울에 쓰기 위해서 묵나물로 건조를 시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겨울 내도록 먹고 그리고 이제 정월 대보름에 그런 나물들을 한꺼번에 나물로서 우리가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무슨 나물이 있겠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갖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싱싱한 채소를 구하기 어렵고 요새는 비닐하우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나물들이 존재를 하고 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통의 경우는 이제 뿌리를 통해서 겨울 나물도 만들기도 하고 또 말린 나물, 목나물이라고 그러죠. 말린 나물을 가지고 나물 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시래기를 잘 갈무리 해놨다가 말려 놓은 것을 겨울에 국이라든지 나물로 해 먹기도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나물들이 존재를 하고 그 나물을 익히거나 이제 불려서 삶아서 그다음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나물을 만든 것도 역시 나물하고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연근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묵은 나물, 그러니까 아까 묵나물이라고 그랬죠. 말린 거를 불려서 삶아서 거기다 양념을 해서 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좀 질긴 질감이 있는 것들은 거기다가 약간 물을 넣어서 또는 육수를 넣어서 푹 끓여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물로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종류는 참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방풍나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잎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건데 참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겨울을 나서 이듬해까지 그 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꽃도 예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곤드레 나물인데요. 곤드레 나물 예전에는 그 산야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곤드레 나물이 이제 산 속에서 산채로서 유명하다가 요새는 이게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밭에다가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서 뭐 1년에 한 3번 정도를 수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만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말리기도 하고 그냥 볶아서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채, 그러니까 약간 높은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어요. 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키워봤는데 높지 않은 곳에서 얼마든지 잘 자랍니다. 그러나 곰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자라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 우리나라에서의 그 산에 있는 나물로서 그 약간 쌉싸름한 맛을 내는 그런 것들. 이건 본인을 그러니까 식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도 이게 지금 건강에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죠. 산채 나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이게 이제 그 전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물론 이제 그릇을 각각 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자 담당에서 만들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나물 갖고 책을 만든 거였어요. 그때. 자, 그 다음에 쌈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이용하지 않고 손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음식이 쌈인데요. 이거는 그 전통적인 그런 음식이면서 또 원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쌈이 굉장히 흙이나 이런 데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닦아줘야 돼요. 비타민들이 많고 즉시 먹는 그 어떤 아작아작한 맛을 우리가 즐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봤지만 요렇게 아예 살짝 데친 잎을 이렇게 아예 싸서 한 입 한 입 그냥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쌈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는 사실 고기와 함께 먹거든요. 그럼 비타민 C도 공급되고 단백질도 공급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음식의 과학성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선이에요. 이 약선은 뭐냐면 우리는 먹는 게, 즉, 식, 약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식, 약이라고. 그래서 밥 먹는 것을 약으로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선나물이 참 많아요. 이 약선나물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잎으로, 줄기로, 뿌리로 뭐 여러 가지 자양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물들을 이용하면 좋아요. 물론 약선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트라이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독한 것 아니면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제 버섯이에요. 이것도 독특한데요. 버섯들은 미생물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굉장히 큽니다. 고급 미생물에 속하죠. 이거는 그 독특한 자체의 어떤 달콤한 맛이라든지 감칠맛이라든지 이런 맛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버섯의 효능 물론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씹어서 쫄깃쫄깃하고 먹어서 맛이 좋고 그래서 버섯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조심할 것은 독버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산야에 있는 그 나물은 절대로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자, 나물의 종류입니다. 버섯의 종류인데요.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고라든지 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려서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생채로 먹는 것도 괜찮아요. 가을에 이제 표고버섯이 있을 때 생채로 먹는 것도 아주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말린 나물도 알아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빙떡입니다. 이건 제주의 그 특산물에 속하는데 메밀 반죽으로 메밀떡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무를 같이 넣었다 그럽니다. 메밀이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독소도 있고 또 영양소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거기다 무를 넣는 지혜를 발견해서 우리 선조들은 아주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곤드레 나물밥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또 연세 드신 분도 아주 좋아하는 게 곤드레 나물밥. 그뿐이 아니죠. 산나물밥을 다 좋아하세요. 곤드레는 비교적 순하고 맛도 괜찮고 그래서 그리고 잘 자랍니다. 엄청 잘 자라요. 밭에 키워봤더니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섬유들이 풍부해서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듯이 나물은 비타민 C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무기질이라든지 또 섬유질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기에 말한 것처럼 씹는 작용을 함으로써 천연 이솔질 역할을 하죠. 그뿐 아니에요. 씹어보세요. 두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침 속에 아주 좋은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 침을 바깥으로 뱉지 마십시오. 반드시 침은 꿀꺽 삼켜서 여러분들의 혈관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나물의 효능 한 번 더. 비타민C가 많아 건강에 좋고 젊음을 유지해 줍니다. 잘 씹히지 않아 많이 씹으니 천연 이슬줄 역할을 하고 노화 예방에도 좋고요. 침 속의 성분이 혈관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나물에는 무기질뿐 아니라 수분 함량이 좋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에 걸릴 염려가 없어요. 내 사랑 나물.